템퍼런스 마을 사람들은 집안에 모여 어둠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창문 아래에 앉아 목줄을 움켜쥔 채 아직 어딘가에 신이 계시기를 바라며 절박하게 중얼거립니다. 마을에는 불빛이 없습니다. 바람도 없습니다. 그저 느리고 리드미컬한 거대한 발걸음 소리만이 울려 퍼집니다. 부보왕과는 벽에 등을 대고 서서 창문 밖을 감히 보지 못합니다. 탁자 위 먼지 쌓인 오래된 유리잔에 물이 담겨 있고 거대한 발걸음 소리에 물 표면이 일렁입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소총을 움켜쥔 채 찬물결이 점점 더 강해지는 유리잔을 응시합니다. 이 마을에 무슨 저주가 내린 것일까? 대체 어떤 중대한 죄가 이곳에서 저질러져서 이 악마들이 찾아오게 된 것일까? 창문 너머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갑니다. 부부왕가는 벽에 몸을 더 바짝 붙이고 눈을 감은 채 떨고 있습니다. 이제 발소리가 너무 커서 그는 땅이 자기 아래에서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부보왕가는 손으로 그 사진을 낚아챕니다. 그는 피로 물든 주먹에 대고 밖에 있는 악마가 듣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발소리가 멈춥니다. 창문을 스쳐 지나갔던 그림자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는 창문 바로 반대편에서 풀무질처럼 거칠고 큰 숨소리를 듣습니다. 바닥에 놓인 깨진 사진틀 조각의 반사 속에서 그는 그것을 봅니다. 자기 머리만한 크기의 악마 같고 굶주린 눈이 창문 너머에서 불과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에게 용기가 있었다면 지금 몸을 돌려 그 악마의 눈을 정통으로 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신 일어난 일은 그의 청바지에 따뜻하고 축축한 얼룩이 번지는 것뿐입니다. 밖거리에서 소란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소리치고 고함을 지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창문에서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보안관보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잠시 숨을 고릅니다. 하지만 곧 익숙한 불안감이 그의 속을 파고듭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몸을 돌려 창밖을 바라봅니다. 목사와 그의 신도 몇 명이 열린 교회 문 밖으로 달려나와 십자가와 묵주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참껏 악마를 향해 기도를 외치며 이리저리 달려가 악마를 포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하기 전에 그들의 열렬한 기도 소리는 귀를 찢는 듯한 사나운 포효에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설교자를 향해 달려듭니다. 몽타나주 템퍼런스 마을에서는 휴거 이야기가 늘 사람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단 40명만이 사는 이 서부 마을은 이미 세상이 멸망한 듯한 기분이 종종 들었습니다. 몬타나의 외딴 시골에 둘러싸여 가끔씩 상인이나 로마 산정무리가 지나가는 것 외에는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는 정말로 세상의 멸망이 이미 일어났고 신이 템퍼런스에 천사를 보내는 것을 깜빡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섬광이라 불렀습니다. 섬광. 남자,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정확히 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겪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얀 빛이 시야를 채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현관으로 나와 눈을 가늘게 뜨고 여름 햇살을 바라보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부보안과는 그 순간을 아주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가 밖을 내다보고 더 이상 몬테나에 있지 않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들 주변에 메마른 초원이 사라졌습니다. 초원의 형태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풀은 사라졌습니다. 공기도 달랐고 하늘도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들 주변엔 사방에 나무들이 솟아나 있었습니다. 어린 나무들뿐만 아니라 빽빽한 수풀이 둘러싼 키 크고 무성한 나무들도 있었습니다. 습기가 느껴지고 공기가 더 진해진 것 같았습니다. 너무 진해 숨을 쉬면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보안관보가 도우러 달려갔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섬광 때 총 6명이 숨졌습니다. 올드핏, 메리, 애네트의 네 후손 모두였습니다. 대부분의 닭들도 죽어 있었습니다. 말 한 마리는 쌀롱박 땅에 쓰러져 있었고 머리는 물통에 반쯤 떠 있었습니다. 그들을 죽인 이유와 다른 사람들이 살아있는 이유를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도 상태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입이 마르며 어지럼증으로 하루 종일 비틀거렸습니다. 부보안과는 사건들을 일지에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는 학자 타입이 아니었고 17의 글을 배웠지만 이제 19이 되어 글을 더 잘 쓰고 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오늘 하루를 이해하려 애쓰면서도 어떤 구불구불한 모양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기억하려고 머리를 쥐어잡니다. 이 순간이 그에게 중요합니다.
그는 침대에 가서 쉬고 싶지만 모두가 잊지 않게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창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많은 이들이 하루 종일 자신들이 낙원에 도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신이 이 마을에서의 선한 노력을 보고 에덴 동산에 처음 도착할 사람으로 선택했다고 믿었습니다. 부보안관 자신도 주변의 무성한 초록을 보며 꽤 낙관적이었습니다. 보안관과 대화를 나눈 후에야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계가 종을 칠 때쯤 헛기침합니다. 그가 저녁 내내 두려워한 일을 할 시간이 왔습니다. 부보안관은 식탁에서 일어나 뒷문으로 걸어가 삽을 집어듭니다. 이 시체들은 스스로 묻히지 않아요. 보안관은 다음날 마을 회의를 엽니다. 예상대로 회의는 혼란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편집증에 휩싸이고 이웃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도착했다고 확신합니다. 이 모든 소란 속에서 자신의 닭이 사라졌다고 모두에게 알리려 애쓰는 농장 일꾼 한 명에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심한 두통을 이겨내려 애쓰던 부보안관은 이 소년을 도와주기로 결심합니다. 마을 회의의 혼란만 피할 수 있다면 뭐든지요. 소년은 그를 닭장으로 데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려 합니다. 그 아이는 영어가 서툴지만 보안관부가 스페인어를 잘 알아 그 간극을 메울 수 있습니다. 전날 아침에는 닭이 20마리 있었습니다. 섬광이 일어났을 때 그중 8마리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닭장을 가리키자 부보안관은 소년이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게 주위를 둘러봅니다. 소년의 말이 맞아요. 뭔가 이상합니다. 12마리의 닭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6마리밖에 세지 못합니다. 그는 서툰 스페인어로 소년에게 전날 죽은 닭 시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묻습니다. 소년은 닭들이 병에 걸렸거나 오염됐을까봐 헛간 옆에 시체를 쌓아뒀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부보안관과 모퉁이를 돌아가지만 둘이 살펴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흙바닥엔 거대한 발자국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이건 코요테나 곰의 발자국이 아닙니다. 이건 둘 다보다 더 큽니다. 하지만 그를 혼란스럽게 하는 건 크기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모양입니다. 그가 사정을 몰랐다면 이 발자국을 거대한 닭 한 마리가 남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주 동안 부보안관과 보안관은 마을에 닥친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고군분투합니다. 동물들과 평소처럼 들어오던 교역이 끊기자 식량 공급이 점점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보안관은 상황을 더 잘 파악할 때까지 마을 사람들은 마을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칙을 세웁니다. 이 조치는 많은 이들의 반발을 일으킵니다. 특히 번쩍임이 일어났을 때 마침 마을을 지나가던 한 무리는 한밤중에 도망치기로 결심하고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말 중 하나를 훔쳐 탈출을 시도합니다. 아무도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다음날 아침 산책을 하던 부보안관이 1-2마일 떨어진 곳에서 말이 사라진 채 버려진 마차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급히 도망치느라 다이너마이트 한 더미를 포함한 몇 가지 물건을 두고 갔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보안관은 마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정찰 임무를 떠나겠다고 말하며 2명의 남자와 남아있는 유일한 말을 데리고 갑니다. 보안관이 밖에 나가며 부보안관에게 책임을 맡깁니다. 하지만 19살의 그 남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책임자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대부분 부보안관은 누가 옳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목사님이 그의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와 이른 새벽에 그를 깨우자 부보안관은 놀라서 거의 그의 머리를 쏴버릴 뻔합니다. 말없이 목사님은 그를 창가로 끌고 가서 플래시가 있던 날 죽은 사람들을 위해 파놓은 얕은 무덤 쪽 어둠을 가리킵니다. 부보안관의 속이 뒤틀립니다. 안마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존재가 무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8피트나 되는 키에 어둠에 휩싸여 있으며 뱀 같은 몸통에 강력한 뒷다리 한 쌍과 꼬불꼬불한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의 머리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밤의 어둠 속에서도 붉게 빛나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열린 무덤에서 남자의 신체 일부를 우걱우걱 씹어 삼키고 있습니다. 부관은 떨리는 손으로 소총을 집어들고 창문을 밀어 열고 괴물을 겨눕니다. 총성이 울리고 섬광이 어둠을 가릅니다. 그 생물은 몸을 반쯤 돌리더니 아무렇지 않게 다시 먹이에 집중합니다. 괴물의 발치에 먼지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그는 첫발을 빗나갔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자세를 가다듬고 다시 한번 또 한 번 방아쇠를 당깁니다. 이번에는 마침내 명중시킵니다.
악마는 휴익 소리를 내며 짜증스럽게 그를 돌아봅니다. 이상한 목소리로 짖고 소리친 뒤 다시 돌아서서 먹이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소총탄을 허벅지에 맞았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했습니다. 그걸 본 순간 부보항관은 더 이상 총을 쏘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근 며칠간 혼돈이 고조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결국 폭발합니다. 부보왕관은 고함을 지르느라 쉰 목소리로 하루 종일 군중의 광란을 진정시키려 하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아침 일찍 악마가 사라진 것을 확신하자마자 설교자는 호텔을 돌아다니며 모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에덴 동산에 온 것이 아니라 지옥에 도착했다고 확신합니다. 부보왕관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집에 틀어박혀 폭풍이 지나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곧 3명의 인물이 마을로 다시 들어오자 군중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보안관과 그가 데리고 갔던 두 남자였습니다. 그는 진실을 포장할 힘조차 없는 지친 목소리로 자신들이 집만한 거대한 파충류를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파충류는 바로 옆에 있던 말을 쥐처럼 아무렇지 않게 집어들어 공중으로 던져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포식자가 그들의 마을로 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밤이 찾아왔습니다. 부보왕관은 창문 옆에 서서 떨고 있습니다. 그는 깨진 사진틀에 비친 공룡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공룡은 괴물 같았고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소란이 일어납니다. 설교자와 그의 신도 몇 명이 십자가와 묵주를 흔들며 교회 건물에서 뛰쳐나옵니다.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기도문을 외치며 괴물을 둘러싸려고 합니다. 보안관 보조는 건물 밖으로 뛰어나와 티라노사우루스가 설교자에게 달려드는 장면을 봅니다. 하지만 티라노사우루스는 그를 통째로 손쉽게 삼킬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그러지 않습니다. 대신 티라노사우루스는 설교자를 물어 공중으로 던졌다가 다시 받아서 씹어먹습니다. 설교자는 그동안 계속 비명을 지릅니다. 모든 용기와 저항심이 순식간에 신도들을 떠나고 그들은 뒤돌아서 집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이 된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발소리로 그들을 쫓아가며 티라노사우루스는 한 명씩 잡아채 입속으로 휩쓸어 넣어 모든 집의 정면과 교회 건물까지 피가 튀게 합니다. 광장 곳곳에서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부보왕관은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소총을 전전해 괴물에게 쏘지만 총알은 두꺼운 가죽을 겨우 스칠 뿐 피 한 방울도 나지 않습니다. 쌈관과 총성은 오히려 괴물을 더욱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괴물은 거대한 꼬리를 휘두르기 시작하고 건물들을 내리치며 산산조각난 나무와 깨진 유리가 광장 전체로 날아갑니다. 그때 건물 중 하나에서 보안관이 뛰쳐나옵니다. 단호한 표정으로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다이너마이트 뭉치를 꺼냅니다. 그는 목청껏 포효합니다. 그의 외침은 그 앞에 서 있는 괴물에 비하면 초라하고 작게 들리지만 괴물의 주의를 끌기에는 충분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그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며 침을 흘리고 혀를 내밉니다. 보안관은 해야 할 일을 아는 듯합니다. 그는 광장 건너편에 있는 부보안관에게 한 번 고개를 끄덕인 뒤 도화선에 불을 붙입니다. 그는 달려가 티라노사우루스 입안으로 뛰어들며 팔을 뻗습니다. 폭발이 너무 밝아서 마치 성광에 한 번 더 일어난 것 같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굉음이 마을 전체를 뒤흔들며 유리창의 틀 안에서 흔들립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그 생물은 죽어 있습니다. 피투성이로 꼼짝없이 흙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냥 서서 바라보고만 있다가 아이들 중 한 명이 부보안관을 바라봅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SCP-4003은 몬테나주 조던 근처에 위치한 템퍼런스 마을에 대한 충치입니다. 마을에 대한 모든 언급을 지우려는 시도가 계속되지만 재단은 역사 전반에 걸쳐 그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들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마을에는 메인 스트리트를 따라 살롱, 보안관 사무실, 교역소, 잡화점, 교회, 그리고 주택들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대한 최초 언급은 1859년 골드러시 광부의 일기에서 발견됩니다. 이 작은 마을은 미국 역사에서 매우 미미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즉, 이 마을이 없어지기 전까지는요. 1866년 11월 어느 날 몬테나주의 템퍼런스 마을이 사라졌습니다. 적어도 마을 외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마을이 사라진 그날 운이 나쁘게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약 6,600만 년 전 백악기로 이동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이동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SCP-4003의 사건을 SCP-3834와 같은 다른 SCP 현상과 연결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마을이 이동된 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맞춰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마을은 1871년에 한 금광채굴자에 의해 지하 깊은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 고고학자들은 그 유해가 네안데르탈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호모사피엔스임이 밝혀졌습니다. SCP 재단이 개입하여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최면 암시제를 투여한 후 사이트 1200을 발굴 기지로 설치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광산과 템퍼런스 마을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존재한 적도 없습니다. 마을이 과거로 이동되었지만 원래 위치로 돌아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그 마을은 수백만 년 동안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점차 땅속에 묻혀 주민들은 화석이 되었습니다. 즉 1800년대에 템퍼런스가 건설될 때 실제로는 수백만 년 전 화석이 된 미래의 자신 위 약 200피트 위에 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좀 혼란스러우신가요? 이 마을은 재단의 고생물학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발굴된 마을과 주변에서 50여 개의 공룡 유해가 발견됐고 두 구의 테라노사우루스 렉스 골격도 있습니다. 이 중 하나는 머리가 눈에 띄게 없습니다. 인간 유해는 대체로 6,600만 년 동안 지하에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비유기물 물체들 중에는 이례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연식에 비해 상태가 매우 좋은 니볼보 두 자루가 발견됐습니다. 예상대로 산화가 진행되었고 나무 손잡이는 썩어 없어졌지만 금속 부분은 매우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우 양호한 상태로 발견된 은재 십자가도 있는데 불과 300년 전에 발견된 비슷한 유물들보다도 더 새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재단이 회수한 금고입니다. 2008년에 발견된 이 금고는 노화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내부의 철제 부품들은 전혀 녹슬지 않았습니다. 내부 물품들도 비슷한 이상한 특성을 보입니다. 머스킷 탄환, 리볼버 탄환, 묵주, 다게레오타입 사진, 그리고 펜들턴 트위드라는 이름의 남자, 즉 마을에 살던 보안관 부부의 일기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유물은 템퍼런스가 사라졌을 때 일어난 일을 밝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일기는 짧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단서가 담겨 있습니다. 2주에 걸쳐 마을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여러 공룡들의 습격으로 꾸준히 황폐해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랩터, 트리케라톱스, 그리고 물론 티라노사우루스 렉석스와의 극적인 대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후 마을 사람들의 생존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보안관이 거대한 공룡과 싸우다 사망한 뒤에는 단 2건의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각 기록에서 트위드 부부한과는 점차 신앙심이 깊어집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문을 쓰며 창조주와 가까워진다는 종교적 체험을 기록합니다. 마지막 기록에서는 그가 밖으로 나가 태양을 올려다보며 하나님의 인재를 느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시점 이후로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오래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산소가 풍부한 대기를 들이마시면서 산소 중독의 영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둘러싼 거대 동물들의 위협, 그리고 제한된 식량과 식수 공급과 맞물려 템퍼런스 주민들에게 암울한 전망을 의미합니다. 발굴지는 재단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재단은 이곳을 공룡의 유해를 조사하고 멸종한 거대한 이웃들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Dr. Bob 패트리온을 확인하고 오늘 주니어 연구원이 되어보세요. 이제 독터보브 파일에서 SCP-6198, 검은 신, 체르노보그 등 다른 영상을 시청해보세요.